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게, 원래 오늘 그 발대식은 황교안 총괄 대표님께서 참석하셔서 강서구 보궐선거 불꽃 감시단 발족에 증한 축사를 갖다 하실 예정이었는데, 지금 4.10 총선 관계로 지금 정치체를 갖다 구합을 하시냐고 오늘 지방 출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원래 어제 정택 회장한테 여기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지방 일정이 잡힌 바람에 지방이 지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약속하시길, 우리가 이제 그 10월 11일 선거가 끝나고 애단식 할 때는 반드시 참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는지 아시죠? 네. 네. 10월 11일 하여튼 보궐선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대식을 하고, 그 발대식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안고이자 핵심은 1차 교육입니다. 1차 교육. 그래서 이 교육을 갖다가 오늘 1차로 시작하지만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오늘 또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교육을 갖다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 화요일, 수요일, 저희 추석 연휴 전까지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하는데,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다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녁 7시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은 저녁 7시에 시작하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저녁 5시에 시작하고, 그러면은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교육 자료, PPT 자료를 갖다가 이제 인쇄해서 나눠드렸는데, 이게 정말 따끈따끈한 찐빵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 자료입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자료도 아니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유인물이 저 뒤에 50부가 있을 텐데 부족하면은 정병근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조금 더, 근데 부족하면 더 인쇄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보통 의자에 갖다가 50개 갖다가 준비해 놓기 때문에 50불 인쇄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좀 키워야 되겠어요. 오늘 50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지금 유인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착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만을 위한 유인물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불꽃 감시단만을 위한 보궐선거 유인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왜 하는지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참여하시는 아마 한 150분 정도가 참여하실 것 같은데, 그 150분이 똑같은 관점 갖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목적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략적 목표가 뭐냐, 이걸 왜 하느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도 한 두어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달에 벌어질 11일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는 2개의 전쟁에 대한 전초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2개의 전초전이 하나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 4.10 20대 총선을 갖다가 앞서서 국힘당과 민주당이 누가 이길 것인가를 갖다가 한번 가늠을 해보는 전초전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함으로써 어떻게 내년 20대 총선이 흘러갈지에 대한 감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첫 번째 전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들이 부방대 아닙니까? 부방대가 무엇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죠? 부정선거 방지. 맞습니다. 부정선거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갖다가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의심이 되는 선관위와 그 부정선거를 막고 선거 정리를 갖다가 바로 세워보겠다는 우리 부방대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전초전이 바로 10월 11일 벌어지는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전초전에서 얻어진 저희들의 노하우와 정보와 여러 가지 경험을 갖다 바탕이 돼서 내년 4.10 21대 총선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로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방대 회원이 총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2만 명을 갖다가 대표하는 촉구병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오늘 모이신 우리 동지들입니다. 우리 동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불꽃 감사는 활동의 구체적 목표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선거를 갖다가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목표와 어떤 활동 방향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갖고 종합적으로 이제 하는데, 요번에는 저희들이 좀 제한을 했습니다. 활동 영역을 명확하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집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요번 감시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하러 들어가는 강서구 보궐선거에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를 갖다가 되도록 정확하게 계수를 보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이 계수 활동을 해왔고, 또 구방대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애국 동지들이 이 투표인의 숫자를 갖다가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수를 할 때는 유의미한 계수의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유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고 역대 선거 통계 자료가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계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숫자는 그 통계 자료에 비교돼서 진위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만들어져야 숫자가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계속 발표하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하고 어긋난 숫자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경험, 우리 애국 동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동원했고, 시간을 갖다가 투입했고, 노력과 봉사를 갖다 곁들여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유의미한 숫자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30% 정도가 유의미했었고, 나머지 10%는 우리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유의미하면 좀 부족했다, 못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상 투표수 숫자가 20개입니다. 20개. 사전 투표수가 강서구 총 20개가 있는데, 20개의 사전 투표소에서 유의미한 숫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만들어진다 치면 두 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몇 년 동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오시고, 그리고 연구해오시고, 그리고 고민도 해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대략 부정을 하거나 조작하는 데는 대략 감을 잡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저 사람들이 주로 사전 선거를 갖다 통해서 부정과 조작을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당락을 갖다 바꾸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심사항입니다. 그 위에 개표 당일날 어떤 조작을 하는 것, 그다음 당일 투표소에 조작을 하는 것, 이거는 조금 이제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고, 있어도 좀 미미하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사전 투표소에 대한 조작은 적을 때 10에서 20%고 많을 때 30, 40이고 어떻게 50%까지 갑니다. 그 지역구당 또는 투표소당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 사전 투표소 20개소에 대한 거의 정확한 투표인 숫자를 갖다 파악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수를 갖다가 증강을 시켜갖고 조작을 하는지, 아니면 사전 투표수를 갖다가 확정을 시켜놓고 상수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투표수 바꿔치기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지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일 투표보다는 사전 투표소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소에. 그다음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2020년도, 2018년도부터 쭉 선거를 갖다가 치러오면서 계속 그 부정선거 방지활동, 감시활동, 그리고 선거정리 활동을 갖다 해오면서 느낀 것은 처음 한 5, 6년 전에는 정관이야 우리 애국 동지들과의 그 대립관계가 그렇게 첨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첨예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가고 축적이 되고 우리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대립관계가 계속 첨예화되고 지금은 거의 원수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정관이 원수고 정관 입장에서 우리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시간이란 그런 기재에 깔려있는 그 분위기와 상대적 관계 때문에 저들은 우리가 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현장에서 계속 맡아뛰다 보니까 애국 동지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하는 활동이 방해받아갖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특정 지역, 특정 투표소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유의미한 또 실효성을 갖다가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번에는 되도록 그런 충돌 또는 시비를 갖다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감시를 하자라고 한 것이 본부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물론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게 무서워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다른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갖다가 변경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독 시비와 그 충돌을 갖다 피해갖고 정확한 통계 숫자 갖다 만드는 게 중점을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번에 저희들이 그 한 150에서 160명 또 200명 가까이 그 동지들이 투입돼갖고 활동하게 될 텐데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그 본부에서 추후에 교육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내년 4.10 20대 총선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로 활용하자는 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이 이번에 우리가 거의 200명에 가까운 동지들이 투입되고 본부 인원이 총동원돼서 이 강서구 보궐선거를 갖다가 임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잘 그 머리에 두시고 가슴속에 심으셔갖고 여기 중점적으로 우리가 확인 관점 갖고 행동을 하시길 갖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사전투표소 감시를 갖다가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핵심만 얘기하고 지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핵심만 잘해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99%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핵심만 잘해도. 그래서 많은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전 준비가 있고 그다음 감시 활동이 있고 그다음 감시 활동 마친 후에 그다음 마무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뭐냐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감시할 현장을 갖다가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하고 같이 감시 활동을 하게 될 동료나 상호관계 연락망을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현장의 중요성을 갖다가 잘 모르셔갖고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당일날 그냥 가서 얼렁뚱땅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는 효율적인 감시가 안 되고 그리고 실패나 시비나 이런 부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제목을 담당한 여기 동지들이 담당한 사전투표소 갖다 임장을 해라. 임장을 하는 건 사실 뭐 법적인 용어인데 현장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그 투표소의 주소 확인하고 교통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교통편이 이게 그 오후바는 그런 데를 괜찮은데 오전바는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시간에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갈지에 대해서 물론 조편성 단계에서조차도 굉장히 그걸 갖다 고려를 많이 하지만 그 오전주에 배당되신 분들 그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안 되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6시까지 또 8시 10분 뒤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그렇다면 집에서 늦어도 5시에 출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5시에는 대중교통 안 다니잖아요. 보통 5시 반 이후에 다닙니다. 대중교통이.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걸 갖다가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감시 활동을. 그 다음 두 번째
현장에 가게 되면 내가 차 안에 만약 차를 가져왔다 치면 차 안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감시할 것인지 아니면 차는 별도 멀리다 붙여놓고 또 택시에 오신 분들은 차가 없으니까 그냥 노상에서 이걸 감시할 것인지 갖다가 판단하셔서 어느 위치에 살 것인가 갖다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살 것인가를. 차를 가져온 경우는 차를 어디다 주차해놓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감시할 것인가. 노상에 할 때는 2인 1조를 갖다가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할 것인가 떨어져서 할 것인가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사전에 판단해 놓을수록 우리 쪽에서는 투표인들의 그 출입이 잘 보이는 장소, 그리고 정관이나 투표자 입장에서 우리가 잘 안 보이는 장소, 또 시비 갖다 걸 건덕지가 별로 없는 장소, 그런 걸 선정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치 선정이. 현장을 갖다 다녀보지 않고는 이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다음 세 번째가 주변의 CCTV의 현황하고 투표인들의 주요 접근 경로를 갖다 판단하셔야 돼요. 보통 이게 그 행정동사무소에서 이제 사전투표소가 이제 그 마련되는데 거기가 보통 행정동사무소 시설이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는 유동인구들하고 투표를 위해서 그 투표소로 오시게 되면 그런 그 투표자들과의 그 동선 뭐 이런 거 갖다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선관 관계자 또는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자들하고 불필요한 시비 마찰을 회피할 수 있는 감시 장소를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제대로 확인 안 해갖고 우리가 시비를 붙이면은 30분 1시간씩부터 시간 소비하게 되면 6시간 감시하는 게 다 도로 문제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 투표소에서 감시하는 게 다 도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숫자 갖다 만드는 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 선거가 이틀간의 거쳐서 이루어지잖아요. 첫날 12시간, 두 번째는 12시간입니다. 24시간에 걸쳐서 완벽한 숫자가 파악이 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우리가 1시간, 2시간에 빠져버리면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해요. 굉장히 많이 퇴색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갖다가 모두 커버되어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다음 연락망 확인인데 여기 계신 이제 강원분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 물론 연락망을 다 짜실 거예요. 조건을 해서갖고 그럼 그걸 갖다가 다 이제 나눠주시거나 이제 주셔갖고 내가 누구하고 같은 조가 돼서 방송하는지 내가 준지 내가 누가 부른지 원래 이 일주라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주 감시가 되고 한 사람은 부 감시가 됩니다. 내가 준지 군지 그걸 확인하시고 조장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내 구역에서 지휘 감독관이 누군지 그걸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사전 준비 상황이고요. 사전 준비가 끝나면은 그 다음 이제 감시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해놓은 건 뭐냐면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대표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보시는 그 사진이 뭐냐면은 요번에 그 20개 사전 투표소 중에서 첫 번째 순서에 있는 것이 영창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창동에서 그 사전 투표소가 설치가 되는데 저것은 그 항공사진입니다. 그 항공사진인데 위에서 보시게 되면 영창동 사전 투표소가 있고 그 좌쪽, 우쪽에 다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경중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영창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등하교 시간에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영창동 사전투표소대 위에서 바로 보게 되면은 저기 이제 그 하얀색 화살표가 보이는 게 주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저쪽에 이제 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출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앞에도 보면 1, 2, 3, 4로 정한 것이 제가 항공사진을 갖다가 통해서 봤을 때는 1, 2, 3, 4의 네 군데가 감시하기에 적절한 위치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 1번이 제일 좋은 거고 2번이 두 번째, 3번이 세 번째, 4번이 네 번째로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진상으로 확인한 거고 제일 좋은 건 현장에서 한번 봐야 돼요. 가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염창동 사전숲에서는 9호선 등촌역 2번 출구에서 800m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는 12분 정도고 뭐 거리 빠진 분들은 8분 정도에서 걸으시지만 보통 일반 대립걸음에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연경중학교하고 염창중학교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 이동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 위치대학교나 감시 갖다 하실 때 그 인원수가 우선과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염창동 사전숲에서는 그 가장 가까운 대로가 양천로인데 양천로에서 한 1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염창동 사전숲에서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정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염창동 사전숲에서는 다행인 게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출입구가 2개, 3개 있습니다. 되게 골치 아픕니다. 물론 주출입구는 하나인데 보조 출입구가 2개, 3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나 뭐 감사함이 두팀, 세팀 나눠져야 될 경우가 있지. 그래야지 전체가 확실하게 통계가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염창동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주출입구가 딱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주차장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차량으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 차량을 타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수표라로. 수표가 굉장히 적어갖고 그거는 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고 될 수 있으면 좋고 누락을 해도 큰 의미는 없다. 하나 주출입구 하나 할 때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은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요. 이 주출입구 반대편을 갖다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게 주출입구의 반대편을 바라본 사진인데 저기서 보면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반대편 바로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요. 저기에서 차를 주차하기 어렵겠지만 출입구니까 사람이 노상에서 감진다 싶으면 저 자리에도 딱 서 있으면 제일 잘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라고 있는 게 그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에다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안에서 차 안에서 감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를 다른데다 주차하시고 뭐 근처에는 아파트 산지 어디서 주차하시고 그냥 사람이 와서 노상에서 하셔도 좋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대각선 있는 장소고 네 번째는 이제 보면 좌측이죠. 좌측인데 현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디가 제일 좋은지 판단이 됩니다. 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전 투표를 갖다 하는 날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량 끌고 가고 그 투표소 주변에서 잠시 세워놓고 들어가서 투표하고 가서 차 끌고 가요. 근데 차가 잠시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통행量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이날은 그 구청에서 주차 단속을 안 합니다. 주차 단속 안 해요. 투표소에서. 근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차를 가져서 세워놔셔야 됩니다. 주차 단속을 안 해요. 투표가 있는 날은. 그래서 이렇게 염창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장을 갖다가 방문해서 파악해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 모든 분이 다 봐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산수표 이틀에 걸쳐하고 4개의 조가 투입되니까 8명이 투입되게 되는데 8명이 다 가실 필요 없고 조장이라든가 무슨 뭐 지휘 감독관이 한 분이 가셔서 파악을 하셔갖고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그러실 때는 어디서 노상에 타실 때는 어디서 하셔라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갖다 만들어서 전파해 주시고 그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내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사무총장이 이미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아까 주인 씨가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이 휴일이죠? 네. 휴일날은 왜 나오셨어요? 경선거. 너무 위험해요. 쉬고 이럴 때가 아니죠. 네. 그래서 휴일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사실상 갑자기 만나게 됐는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보궐선거 하나 하는데 하나 서서히 예를 쓰는가?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이슈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냥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했던 것에서 우리가 방어하고 막아낸 것들을 포함해서 또 새로운 부정선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볼 때는 당분간 한 5, 6년 계속 이걸 잡아내야 결과적으로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막기 위한 것이 효율적이라고 좋지만 아니라면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대로 해나가면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강력하게 해나가다 보면 결국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네. 쉬운 일 같으면 다른 놈들이 했을 거예요. 어려운 일 안 하니까 우리 고방대가 나왔습니다. 고방대가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네, 일렉션 저스티스 그래서 암이야. 군대 그런 각오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합의해줬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그냥 여러분들 자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이제 했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들리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내 양심상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서 잠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 수고 많으시죠? 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또 수요일로 불러온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영웅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구멍 뻥뻥 뚫립니다. 놔두면 구멍이 뻥뻥 뚫려요. 우리가 하는 만큼 부정선거가 막혀지는 거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은 제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는 각자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유대한민국 살려내기 위해서 힘냅시다, 여러분. 다음 사무총장 다시 모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못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안기고 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그 동지인들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해 대표님 이렇게 우리 동지들 갖다가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사전 투표 감시에 대한 네, 계속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감시 활동에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이 정시에 도착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10분 전에 도착하시는 것 갖다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9가지 점을 갖다 이제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했고 이걸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오전 쪽과 두 분이 아침에 반드시 오시는 게 굉장히 좋지만 한 분은 도착하시고 또 한 분은 도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한 분만이라도 8시 이전에 반드시 도착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두 분 다 10분, 20분 드렸다 그러면 그 통계 자체가 무의미해요. 실효성은 굉장히 많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조를 짤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하고 누가 같이 조가 됐다 그럴 때 그 여가 분야를 확실하게 그 전날 계속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오전조는 두 분이 다 오셔야 되지만 두 분이 다 못 오신다면 한 분이라도 8시 이전에 반드시 도착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아침 6시보다 조금 더 일찍 오시는 게 좋은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7시 이전에는 8시 반 이전에는 그렇게 투표장에 오신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저희들 불편하게 만든 건 뭐냐면 아침 새벽에 오신 분들이 6시에 안 와요. 10분, 20분 전에 와요, 이분들이. 여러분 5시 반에 도착해 있으면 벌써 꾸역꾸역 와고 한 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투표장으로. 8시 10분 전에 오잖아요. 한 10대면 그러면 놓쳐요, 그냥. 그게 현실입니다, 투표장을 가면은. 그래서 6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6시에 맞춰 오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은 최소 30분 이전에 도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6시부터 투표장 문을 여는데 미리 도착해서 줄 서 있어야 돼요. 문 열기 전에. 그래서 한 분은
진짜 다시 방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당연한 경험해왔던 경험치에서 나온 팩트입니다. 한 분은 반지 30분이 도착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분은 30분이나 1시간 늦게 오셔도 큰 문제는 없다. 물론 다 도착하시면 좋지만 이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5조. 5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세션의 그 교체 타임이 12시 되어 있으면 정오로 되어 있는데 정오가 하루 중에 제일 붐비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제일 붐비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이니까. 시장 다니는 점심시간에 많이 왔다가 해요. 그래가지고 5조 하시는 분들은요 10분 20분 지금 일찍 오셔야 돼요. 오셔갖고 그때서부터 체크하기 시작하셔야지 오전조 연체 딱 끝나고 갔을 때 빠지는 숫자 없이 계속 12시 이전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조는 분명히 시간에서 저희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교체 시간 동안에 누락하는 숫자가 없도록 미리 10분 20분 전에 도착하자고 미리 체크하고 그 11시 때서부터 체크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날 통계 숫자가 어느 10분 20분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개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들 기억하시 두 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 넣게 되면은 그 노력하시기 다 도움이 돼서 이거 남아하게 타고 될 수가 있어요. 오전전 1시 한 분은 30분에 도착하셔야 된다는 거. 오전은 10분 20분 전부터 미리 도착하셔서 개수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11시 때서부터. 그래야지 원활하게 이것이 교차가 이루어져서 오후 6시까지 완벽한 통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투표에서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이래요. 사실 그 중앙선거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이렇게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 발표 안 합니다. 시간대별 발표 갖다가 해도 전체 공구투가 돼버려요. 투표수별로 안 합니다, 이걸.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개수를 하실 때는 이걸 갖다가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시게 갖다가 그 권장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인 1조를 갖다 개수를 하는데 2인 1조를 하는 거는 목적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는 게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확인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보완해가면서. 그 시간대별로 이거 갖다 개수를 했을 때 서로 뭐 어디 숫자가 시간대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누적수를 비교하면 어디서 틀렸는지 몰라. 이 시간대별로 비교하면은 어느 시간대에서 우리 둘다 정확했고 어느 시간대에 좀 차이가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입장에서 나중에 그 개수를 하는 걸 보고 어느 숫자에서 우리가 약간 유도를 두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게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개수를 하실 때는 시간대별로 개수를 하셔야 된다. 누적 숫자보다는 중요한 게 시간대별로 개수를 하시면서 나의 파트너와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게 보궐선거 아닙니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전체 뭐 대통령 선거, 그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뭐 지자체장까지 같은 거는 동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관외 사전투표자도 옵니다. 투표장에. 그러니까 줄을 서요. 관외 사전투표자 줄을 쓰고 관내 사전투표자 줄을 쓰는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자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다행이에요. 관내 사전투표자 한 줄만 세면 됩니다. 한 줄만. 그리고 그런 투표 들어간 사람 다 관내 사전투표자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자는 어떤 식으로 어떤 구성되냐면은 거소투표자만 참여를 하게 돼요.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자는 뭔지 아시죠? 우편투표자. 원래 우편투표하는 사람들이 거소투표자고 그 사람들만 관내 사전투표자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들이 개수할 수 있는 거는 관내 사전투표자만 우리 개수하게 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만. 그리고 그 사람들밖에 안 와요. 관내 사전투표자가 와도 투표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서구 하나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에도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다 관내입니다. 다 관내. 그 다음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게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오전조는 출근 시간대에 보통 집중되니까 오전조는 출근 시간대에 몇 시입니까? 7시 반 조금 지나서 시작해갖고 한 8시 40분 정도까지 1시간 정도가 출근 시간대에 근데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출근한 길에 투표하시러 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오르면 경험해 보면은 오후 시간대는 점심 시간대하고 퇴근 시간대 가까워지면은 미리 퇴근하고 와서 투표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때가 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긴장 많이 하셔갖고 배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감시를 하다 보면은 우파 좌파가 그대로 보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파 좌파가 보이는데 현장에서. 물론 어떻게 하고 이 관찰을 보면 파악을 한다, 눈빛을 보면 파악한다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좌파 애들은요 사진 투표하고 꼭 티를 내요. 뭐 인증사진 찍는 투표하고 나와서 정면에서 인증사진 찍는 뭐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손가락 뭐 이렇게 해갖고 사진 찍고 뭐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좌파 애들이 꼭 티를 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쫙 감시하고 있다 보면은 아, 저 사람 우파일 것 같아, 저 사람 좌파일 것 같아. 이게 판명이 되고 대략 보면 아, 오늘 좌파가 몇 % 왔고 우파가 몇 % 왔다 이렇게 대략 가면 잡혀요. 근데 제가 다녀간 경우에 보니까 그 통계에서 대세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세법칙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대략 50대 50이에요. 너무 아니에요. 45대 55. 그 정도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선관위 그간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30대 70으로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좌파 70%가 30%로 오고 우파 30%가 안 된다고 두 배 차이 난다고 정관이 지난 7년 동안 발표를 해왔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면은. 몸으로 느끼게 눈으로 보이고 그게. 그래서 그날 그 감시를 갖다 끝나신 다음에 거기 갖다 살짝 메모해 놓으세요. 내가 보니까 대략 우파하고 좌파가 이 정도 비율이더라. 수기로 이렇게 갖다 메모해 놓으시면은 본부에서 다 참고할 겁니다. 그다음 감시 후에는 이제 중요한 게 그 감시 조원들은 조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조장이 있는데 조장한테 당일 감시 결과 자신 세션에 자신 감시 결과 갖다가 보고하시는데 뭐 사진 전송을 하셔야 되고 뭐 종이를 갖다 주셔야 되고 조장이 그 장소에 들려서 손으로 확인도 받아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특별사항 발생 시 어떻게 하냐 조장하고 지 감독자한테 즉시 연락을 하는데 특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측을 해보면 그 감시를 방해하러 오는 사람들, 감시를 방해하러 오는 것이 선관위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국힘당 창관이라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으로 국힘당 창관이라도 방해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신나는 놈들이야. 그런 투표자, 특히 좌파 투표인이 거기서 당신 뭐 하는 거냐라고 시비를 겪은 거거든요, 시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은 바로 조정하고 지휘자한테 연락하시고 한 번에 연락하시고 한 번에 계속 하셔야 됩니다. 누가 방해하더라도 계속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한 번은 대응하고 전화하시고 한 번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일 감사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감사 활동을 하는데 조장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조장 같은 경우는 조원들이 감시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지 또 정확하게 임무를 마치고 또 이탈을 하는지 갖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석 하루 전날서부터 계속 전화를 하셔야 돼요. 조장께서는.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 경험을 해보면은 난 정말 조원이 감시인 본인이 난 내일 아침이라도 꼭 가야 돼요. 그런 생각에다 아침에 보내라는 경우도 수록해요. 깜빡하고 귀찮았어. 그래갖고 전화 갖다가 많이 하셔야 돼요. 전날도 하셔야 되고 주무셔라라고 독촉도 하셔야 되고 아침에 5시 이제 또 전화해서 깨워야 돼요. 조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 이게 조장이 굉장히 할 일이 많으세요. 조장이. 그다음 낮에도 감시활동하고 있는 중앙에도 시간이 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이상 이무도 점검하셔야 되고 조장이. 그다음 좋은 기회가 못 왔다 또는 감시 중에 어디 가야 된다 몸이 아프다 등등 여러 가지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갖다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체자 명단을 갖다 가지고 있어도 좋고 대체자 명단이 없으면 조장이 바로 들어서 본인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장이 현장에서 많은 순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 땜빵을 해야 돼요. 조장이 대체자 데려오던 본인 들어서 하던 임신군을 본인이 하던 해야 됩니다. 조장이. 그 다음 감찰이 끝났을 때는 6시간 단위로 세션이 이제 당일날 되는데 금요일날 오전, 금요일날 오후, 토요일날 오전, 토요일날 오후에서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데 세션이 끝날 때마다 그 결과 갖다가 지감독관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조장은. 조장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장이. 그 다음 지감독자의 역할은 모든 자기가 담당한 것이 보통 3군데 사전투표소 아니면 4군데 사전투표 갖다가 지휘감독관이 자신의 영역으로서 관할 구역으로서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 전체 상황을 갖다 파악을 하고 지휘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그 투표가 진행된 동안은 되도록이면 그 영내에 대기를 하시면서 뭐 카페 있던 차 안에 있던 대기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달려가야 됩니다. 이 지휘관법관이.